귀 사용 설명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귀 관상은 음양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귀의 각 부분을 오행에 대입하여 개인의 기질과 운세를 판단하는 것이죠. 귀의 크기, 두께, 색깔, 모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큰 귀 총명하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강하며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귀 꼼꼼하고 신중하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지만 큰 야망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꺼운 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재물운이 좋다고 합니다. 얇은 귀 예민하고 감성적이며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귓바퀴가 둥글고 두꺼우면 복이 많고 건강하며 인덕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귓바퀴가 뾰족하거나 얇으면 성격이 예민하고 급한 편이며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귓볼이 크고 두꺼우면 부귀를 누리고 장수하며 인복이 많다고 합니다. 귓볼이 작거나 없으면 재물운이 약하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귀가 높이 위치하면 총명하고 지혜롭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가 낮게 위치하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귀 사용 설명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귀가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다. 잘 듣는 것이 보석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소리를 듣는 귀는 다른 감각에 비해 월등히 작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귀는 모든 사물에 반사되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들어도 위치, 형태, 방향에 따라 듣는 소리가 왜곡되어 들릴 수 있다. 시각에서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아 원래 사물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왜곡하는 뇌의 저자이자 음악 심리학자인 다이애나 도이치는 청각적 착각 현상인 착청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각기관의 오류는 어느 감각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소리에서는 그 오류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도이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에 대해 신기는 귀로 통하므로 신의 기능이 정상이면 오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음은 5가지의 음인 금토, 상금, 강목, 치화, 우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행이 조화된 음을 말한다. 귀가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조화롭게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도 표현되지만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귀를 잡아 교무실로 끌고 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다. 인체를 공부한 후에 이를 연결하여 바라보니 선생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사랑의 벌칙으로 보인다. 인체의 모든 근막이 귀에 고정되어 있고 귀를 잡아당기면 인체의 모든 근막들과 오장육부와 연결된 막을 자극하고 스트레칭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깊은 뜻도 함축되어 있다. 그와 비슷하게 예로부터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귓속으로 들으라고 하시던 부모님의 잔소리도 해부학에 근거한 말인 듯하다. 귀는 고막을 경계선으로 외이와 내이를 나눈다. 고막은 외이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귀의 중간지역이고 중이에 해당한다. 중이와 내이의 연결 부에는 환기 역할을 하고 압력을 조절하는 이관이 있고 이관은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다. 예로부터 귓등으로 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소리가 외이에서 고막을 지나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와 버리고 귓속으로 들으라는 것은 고막을 지나면 이관을 통해 소화기로 소리를 보내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삼켜서 소화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귀는 인체 근막의 종착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막과 근육의 근막도 귀에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로 인하여 사망 선고 이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감각기관이다. 호흡을 통해서 파동이 일어나는 인체의 조직들은 숨을 멈춘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잔여 파동이 남아있다. 인체 모든 조직의 근막이 연결된 귀는 잔여 파동이 끝나면 위쪽으로 살짝 이동한다. 그때 청각이 멈추고 진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양의학의 양생법 중에서 장수하시는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귀를 전후, 좌우로 잡아당기고 비빈다. 밤새 움직이지 않는 오장육부와 근막들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고
그날 들을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상의 지혜가 숨어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귀는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는 물리적인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인간의 청각은 촉각과 같이 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계적 감각이다. 기계적 감각은 귀에 전달하는 파동이 진동의 형태로 귀에 의해 감지된 후 뇌의 측두엽에 신경 자극으로 전달된다. 귀는 눈과 입처럼 직접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정보 왜곡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청각은 고막을 통해 음파를 증폭시켜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소리가 발생하는 주변 물건들의 모양, 크기, 위치에 따라 파장이 변화하게 된다. 즉 소리의 근원이 같다 해도 환경적, 물리적 조건에 의해 음파는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소리와 함께 듣게 되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입으로 나올 때는 사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풍문이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퍼져 있는 소문은 귓등으로 들어야 할 소리 중 하나이다. 인격과 상관없이 뇌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소리를 함께 듣기에 왜곡된 정보가 뇌로 전달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행위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는 귀가 가려우면 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남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이 있다. 서구권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귀가 화끈거린다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귀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소리는 귀로 들은 후 입으로 뱉은 순간 어감이 달라지고 최초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듣는 행위 자체보다는 왜곡되어 듣고 왜곡되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전달될 때는 들은 자 마음 따라 전달되기에 왜곡된 정보에 따라 오해도 생기고 싸움까지 번지는 것이다. 입맛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지만 성향에 따라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은 상황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귀가 인간의 측면에 있는 것은 전, 후면의 소리를 모두 동일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두 개의 귀로 소리를 듣고 하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말을 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쪽으로 들은 소리를 모아 균형을 잡아 하나의 입으로 표현하라는 뜻도 포함한다. 동양의학에는 이침이라는 침법이 있다. 이는 귀에 침을 꽂는 것을 말한다. 귀에서는 몸 안의 오장육부들이 밖으로 드러나 혈자리로서 관찰할 수 있다. 전신의 구조가 귀로 연결되어 드러난 혈자리는 270가지이다. 그 형상은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에서 따왔다. 동양의학에서 귀에 침을 놓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오장육부를 감싸는 막과 밖의 근골격계의 막이 모두 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굴의 눈, 코, 귀, 입은 한자로 이목구비라 한다. 이 중 귀를 가리키는 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예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인체의 감각기관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이 조화로워진다. 동양의학에서 귀는 두텁거나 얇은 것으로도 개인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터우면 마음도 두텁고 귀가 얇으면 마음의 두께도 얇다고 본다. 또한 귀를 신장에 배속하여 귀를 보고 신장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지혜의 장기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예로부터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귀는 이목구비에 기를 보내주는 곳으로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얼굴을 덮고 있는 막들이 모두 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과적 성형수술 시 귀에서 당겨 올려주는 시술법으로 처진 얼굴을 당긴다. 얼굴을 덮고 있는 막은 머리까지 덮어 마치 복면을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얼굴과 머리의 중간 부위인 귀 쪽으로 잡아당겨 얼굴 주름을 펴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 중 측두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다.
관자 부위가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두고 망진에서는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얼굴의 상이 변한 것은 평소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다. 먼저 관자 부위가 꺼진 것은 아래턱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이고, 이로 인해 귀를 감싸고 있는 인체 전체의 근막이 굳어지면 듣는 귀 주변의 근막들이 굳어지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역해서 듣는 것을 말한다. 많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인 관자 부위 꺼짐은 미용적인 시술로 꺼진 곳에 필러를 넣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관자놀이 부위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필러를 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또한 필러로 인해 파동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귀에서 왜곡된 음성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뇌 수술 후 관자 부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움푹 패였다. 관자뼈부터 절개를 하였기에 관자 부위에 겹쳐 있는 연부 조직까지 모두 절개해야 했다. 지금은 모두 회복하였지만 필러로 회복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줘서 그 부위의 근막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인체의 연부 조직들은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다. 일반인들도 관자 부위가 꺼져 있다면 목이나 옆구리 라인을 부드럽게 관리하면 꺼진 측두 부위가 개선된다. 특히 라인을 개선한 이후 필러를 맞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인체의 모든 구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절개, 필러 등 외부적인 시술을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오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동양의학의 망진에서는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턱의 발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턱이 넓은 사람을 하관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 듣고 잘 뱉을 때 복이 온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아래턱은 귀가 들어있는 관자뼈에 매달려 있고 아래 십술이 있는 곳이다. 망진은 심상을 중요하게 보는 학문이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른 것은 짝귀라 한다. 영화 타짜의 등장인물 짝귀와 같이 한쪽 귀가 완전히 잘리거나 뭉개진 것뿐 아니라 동양의학적으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소리의 진동이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망진법에서는 짝귀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마음이 갈등이 많은 자로 판단한다. 음성 정보는 음파를 통해 뇌에서 인식하는데 좌, 우가 다른 파동이 뇌에 전해지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왜곡하여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관자뼈에는 다른 뼈와 달리 뼈 속에 구멍이 많다. 그 이유는 공기가 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자뼈에 구멍 없다면 소리의 파동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 프란즈 조셉 갈은 두개골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의학계에서 퇴출된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개골의 봉합면 움직임에 따라 머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머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뇌의 실질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뇌 안의 감정과 관계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뇌 안의 감정 영역에 대한 연구에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봉합면의 움직임에 따른 두개골 변화 및 뇌 실질 영역의 변화가 함께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자폐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의 형태를 보고 자폐증이나 발달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특히 귀의 형태가 꼽히는 것처럼 생기고 귀 안의 모양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자폐증은 생후 36개월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인지기능검사, 언어검사, 교육진단검사 등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치료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소리에 대한 뇌 반응을 통해 보다 일찍 자폐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론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폐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서양의학과 소리를 모으는 귀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동양의학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테스트 씨와 애 함께한 저녁이라는 책에서 귀의 모양을 통해
아편 중독자를 가려내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체의 현상들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난다. 동양의학에서 생명력의 원천이라 하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게 된다. 특히 귀가 검게 변하면 신장의 기가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지혜의 장기로 여겨지는 신장은 망진법에서는 귀와 짝을 지어 귀를 보고 신장을 파악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귀가 막혔다고 말한다. 이는 귀가 막히면 생각도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귀로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또 좋은 소리는 귀를 부드럽게 한다. 깨어있는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좋은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브래그만 브래그먼 A. 이 제안한 청각적 장면 분석은 인간의 귀가 소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악기의 음색이 포함된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첼로, 바이올린 등의 개별적 악기의 소리만을 의식하여 잡아내면 다른 소리보다 잡아낸 소리에 의식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귀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에 인간은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분별 있게 청각을 사용해야 한다. 인간의 오감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뼈 속의 뇌가 함께 보고 듣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표현한다. 엄마 뱃속에서 산도를 통해 출산 시 신생아의 머리는 목 운동을 하면서 빠져나온다. 굴곡과 신전, 회전 운동을 반복하는 신생아의 목 운동을 이용하여 머리가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때 귀는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산도에 걸리게 된다. 예로부터 이렇게 아이의 머리통이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때 귀가 빠지면 머리가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를 어느 정도 넘겼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귀 빠진 날이라는 단어이다. 엄마와 아이 모두 힘든 과정을 무사히 넘겼다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 귀가 크면 장수한다고 여겼던 이유는 인체의 전체 구조가 귀에 연결되고 사망 시에도 귀가 가장 늦게까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귀는 얼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에서 귀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다. 인간의 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눈을 기준으로 수평에 위치한다. 그러나 귀의 위치가 전, 후, 좌, 우면에 비대칭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소리는 귀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전달이 달라진다. 인간의 귀는 여러 개의 막으로 감싸고 있기에 좌우가 다른 귀는 소리의 파동이 귀를 구성하는 막으로 전달이 될 때 좌, 우가 다르게 전달된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와 눈이 양기를 받아들여 총명해진다고 한다. 여기서 총명은 한자로 귀 밝을 총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말이고 이는 소리를 잘 분별해 듣는 것을 말한다. 눈은 나비뼈에 있고 귀는 관자뼈에 있다. 이 두 뼈는 모든 머리뼈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뼈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말하는 총명은 제대로 보고 분별하여 듣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소음이란 한마디로 듣기 싫은 소리이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듣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것이 소음이 된다. 소음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자기주관적인 개념이다. 소음은 일반적인 소리 정보와 개념은 다르지만 후각에서의 향기와 악취의 차이처럼 받아들이는 뇌의 영역이 다른 것은 아니다. 소리는 진동을 통하여 발생한 파동이 귀에 있는 고막에서 증폭하여 뇌로 전달된다. 즉 음파는 고막을 울리는 공기 압력의 변화를 말하며 공기 압력은 관자뼈의 공기가 흐르는 뼈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현대에는 소음에도 종류가 있다. 그중 백색 소음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뇌파에 알파파를 일으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그러나 백색 소음, 음악 소리, 풍경에서 비롯된 소리 등 그 어떤 소리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소음이 될 수 있다. 귀의 구조.
인간의 웨이는 귓바퀴를 이용해 소리를 수집한다. 귓바퀴로 수집된 음파는 웨이도로 들어가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한다. 달팽이관 안의 청신경이 음파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뇌에 전달한다. 그러나 귀지가 너무 많으면 음파가 고막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뼈들이 진동하지 못하고 청력이 떨어진다. 귀는 기계적 신호의 일종인 음파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모두 똑같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동양의학의 망진법에서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동양의학에서는 청력이 저하되면 신장의 기능도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좌우의 귀의 위치가 차이나면 신장도 좌우가 차이가 난다고 본다. 중이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웨이, 안쪽은 내이라 한다. 고막이 위치한 가운데 부분은 중이라 한다. 고막은 가로, 세로 약 1cm 정도의 크기의 두께는 0.1의 웨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고 투명한 막이다. 고막은 피부층, 중간층, 점막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막의 진동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음파가 증폭된다. 중이에는 내이에서부터 소화기로 연결되는 이관이 붙어 있는데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음식을 씹거나 하품을 하면 열린다.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은 고도에 따라 신체 외부의 기압과 두개골 내의 기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관자뼈의 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귀가 훨씬 통증이 나타난다. 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는 빈 공간이다. 내이. 내이의 내부에는 망미로와 뼈미로가 있다. 또한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다. 내이는 몸의 직선 운동 및 회전성 운동을 감지하는 평형기관과 소리를 지각하는 청각기관으로 이루어진다. 자세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은 전정기관에서 담당하지만 반사중추는 손해이다. 세방고리관은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이 차 있어 뇌척수액과 연결된다. 내이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풍이 오기 쉽다. 왜냐하면 귀의 림프액과 뇌척수액이 배출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자뼈에 제한이 있으면 귀의 림프액의 순환이 어렵다. 특히 관자뼈와 뒤통수뼈가 만나는 후두유돌봉합면의 구조적 제한은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관자뼈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림프액이 귀 속에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선모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한다. 선모는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지만 관자뼈에 제한이 있어서 림프액이 일정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선모 운동이 어렵게 되고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현대인들은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관자뼈가 지속적으로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귀를 감싸는 끈에 의해 관자뼈에 많은 제한을 주게 된다.